요거는 뭐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32번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요거는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뭔가 어떤 주제를 발견하기보다는 좀 약간 솔직히 이거 가져올까 말까 했는데 C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에요. C같이 이거 약간 옛날 버전이거든요. 몇 수년 후에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시간상의 분류기 때문에 여기 이 글 자체가 현장학습에 대한 내용인데 수년 후에 뭐 딸을 데려와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C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A와 B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되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A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또는 A가 B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왜 이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볼게요 한번. 자, 상상해봐라. 너가 단지 돌아왔다고 7학년의 현장학습으로부터 너는 사진을 찍어야만 한다. 6개의 다른 종류의 어떤 이파리와 침엽이죠. 그쵸? 나무로부터 그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선생님은 준다. 힌트를, 정보를 이 반 아이들이 걸을 때 이 숲을 관통해서 현장학습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B와 C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몇 년 후가 나오니까 이거 바로 제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비교는 한번 해볼게요. 자, 너는 기록했다. 묶어주시고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봤던 것을 기록했다. 사진을 찍을 때 자, 이 잎은요 꺼끌꺼끌했고요. 저 잎은 부드러웠다. 이 잎은 냄새가 났다. 테레벤유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너는 어떤 비교했다. 기록한 것들을 너의 친구와 비교했고 파악했다. 일단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지금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게 뭐예요? 지금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현장학습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장학습 하고 있었고 사진도 찍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바로 주어진 문장의 부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가 다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수년 후에 자, 너가 40살이 되었을 때 시간상의 이 경과로 C가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B를 일단 먼저 쓸게요. 자, 그 다음에 B의 아래를 보고 A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너는 어떤 비교한다. 노트를 너의 친구와 그리고 파악한다. 뭘 파악하냐면요. 한두 개가 잘못됐다는 걸 파악한다. 그리고 나서 너는 더한다. 새로운 오디오 어떤 기록물을 더하는데요. 그 어떤 사진에 대한 기록물이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나무를 확인하면서 지금 뭔가 우리가 읽었던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지금 그냥 스토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그대로 스토리에 대한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현장학습 와가지고 지금 뭔가 다 공부하고 체크하고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똑같습니다. 자, 교실로 돌아와가지고요. 선생님은 보여준다. 그림들, 학생들이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반 학생들은 상상해야 한다. 그 종을. 오디오는 다시 들려지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른 답들을 이러한 기억에 남는 현장학습은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당신과 함께 붙어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 되게 쉽죠? 네. 근데 이렇게 라이트한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의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 장소의 흐름. 처음에 현장학습 갔으니까 교실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석이 안 되면은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 어렵냐면 이 한 문장에서 주제를 하나 뽑아냈던 우리의 습관이란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문장 보면은 주제를 뽑아내려고 해요. 이건 주제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의 흐름을 타면 돼요. 대신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학습 갔다가 그 다음 얘네가 녹음했던 거, 체크했던 거, 그 다음에 교실로 돌아와서 선생님께서 확인해 줬던 거. 이 전체가 다 현장 학습 플러스 뭐 교실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딴 거 없어요? 답은 BAC. 자, 1분 드릴 테니까요. 오른쪽에 해석해 주세요. 시작.
됐나요? 자, 볼게요, 한번. 자, 여기서 제가 확인했으면 좋겠는 거는 compare A with B. 네, 쉽죠? 그리고 여기 분사구문. 네,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너는 비교한다. 기록된 것들을 너의 친구와 비교하고요. 파악한다. 뭘 파악하냐면요. 이 어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한두 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 커프.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는 더한다. 새로운 오디오 어떤 기록물, 사진에 대한 올바르게 확인하면서 나무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연습해보세요. 알았죠? 다음. 자, 수년 후에, 자, 웬부터 어디까지 묶냐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죠? 여기죠? 여기 묶어주시고, 동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수년 후에 너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발견했을 때, 너 스스로가 말하는 너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너의 어떤 딸에게, 자, 스케일리 퀄리티 하면요, 이게 이 비늘이 사연인가요? 맞나요? 비늘로 뒤덮인. 저도 이런 거 몰라요. 몰라 찾아봅니다. 자, 비늘로 뒤덮인 특성. 삼나무라고 합니다. 네,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딸 아이한테 말할 때라고 하는 거죠. 자, 소리와 광경. 오래된 현장 학습의 소리와 광경은 what come to your mind, come into mind 하면요. 떠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너에게 떠오르는 것이다. 현장학습으로부터의 소리와 어떤 광경은 너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bring 가져온다죠. 그렇죠? 자, 이거를 생각해내고요.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너의 딸에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 없죠? 꼭 해보시고요. 다음 33번 순서 문제죠. 네, 요거는 좀 쉽지 않아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해석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to가 나왔는데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자,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어떤 검사의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또 이 체킹도 검사죠. 이 어떤 사무실에서의 어떤 검사죠.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요, 플레이하면은 뭐 활동하다, 행동하다, 놀다 다 됩니다. 저는 행동하다, 행동해야 한다. 자, 뭐에 의해서? 새로운, 어세로고 하면 1년에라는 뜻입니다. 1년의 규칙에 의해서 행동해야 한다. 자, 본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냥 검사가 낭비가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필자의 주장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검사는 필자가 마이너스로 보는 것 같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플러스 같아요. 필자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이죠. 이것은 시작한대요. 뭐와 함께? 이해와 함께. 자, 대부터 여기까지. 지금 understanding 이해거든요. 이거 명사예요, 동사예요? 앞에 on이 있어요. 명사죠. 뒤에 대시 있죠. 주어, 동사 완전이에요. 동격이에요, 동격. 자, 이해는 이해인데 어떤 이해냐면요. 결함이라고 하는 게 발생된다는 이해예요.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 자, 뭐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어떤 방식?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에 의해서 결함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그럼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방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방식이, 그쵸?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에 의해서 결함이 나온대요.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얘기했겠죠. 새로운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맞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검사 별로 안 좋아요. 낭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그쵸? 검사는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어려우니까 방식이라 할게요.
요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와 C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파악한 거를 딱 B와 C와 대비를 해봤을 때 바로 안 나올 수 있어요, 답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읽었어요. A가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이런 만약 문제에서 답이 안 나오면 넘어가신 다음에 시간을 버시고 돌아와서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보니까 만약에 작업이 잘 작동되면은 이 어떤 그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주어진 문장 같지 않습니까? 라고 그냥 우기고 넘어가면은 이게 풀이가 안 돼.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납득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고민하시든가 제가 좀 더 답을 알려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가야 돼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던져볼 테니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B부터 읽어볼게요. 만약에 작업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검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 검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게 보이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작동된다는 거는 지금 좋은 방식, 제대로 된 방식으로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라고 이해가 되시면은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이해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됐어요? 만약 이해가 처음부터 확 되시면은 여러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제가 안 됐다고 가정하고 C를 볼게요. 자, state another way 하면요, inother words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검사라고 하는 건요, 발견한대요. 낭비를 발견한대요. 검사가 안 좋다고 했는데 검사가 낭비를 발견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아 보여요. 그럼 다른 얘기 같죠? 그렇죠? 그럼 B와 C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네, B가 나오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신다면 제가 다른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 정도 한 80% 정도의 어떤 느낌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B를 다 읽어볼게요, 일단. 오늘 다 읽을 거예요, 이거는.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 어떤 검사라고 하는 과정은요, 존재한다. 오직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떠한 작업 과정 중에서, 검사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나왔죠. 왜 존재하는 겁니까? 실수할까봐. 맞아요? 지금 이 뒤에 문장이 실수 때문에 검사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치, 실수할까봐 검사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필자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 볼게요. 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결함을 나타낸대요. 오직 뭐뭐 후에. 그들이 이미 나온 후에. 이미 발생한 후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이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필요 없다가 되면요, 잘 본 거예요. 지금 그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려면 only after를 해석 겁나 잘해야 돼. 발생한 후에만. 이미 결함이 나왔어. 이미 이 대의는 결함이에요. 대의니까 결함이 이미 나왔어. 망했어 지금. 근데 그리고 나야지만 이 검사는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검사 마이너스. 처음에 있던 말 똑같아. 바뀌지 않았어. 역점어도 없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검사 마이너스. 그래서 이어져야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라. 시간과 노력, 소비되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검사를 수행하는, 그리고 어떤 숫자, 보세요. 지금 시간과 노력에 대해 생각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숫자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검사 보고서 숫자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검사하면 가만히 있어요? 보고서 써야 안 써요?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보고서는 앞에 있는 보고서죠. 읽혀져야만 하고 반응되어져야만 하고 거기에 맞게 실행되어져야만 하고 쌓여져야만 하고 저장되어져야만 한다. 더 많은 낭비를 만들면서. 이거 검사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다시. 자,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요.
그리고 검사 보고서가 겁나 많아요. 이것이 읽혀져야 되죠. 반응되어져야 되죠. 실천되어져야 되죠. 쌓여져야 되죠. 저장되어져야 돼요. 이게 일이 많아요, 적어요? 이게 낭비처럼 보입니까? 낭비처럼 보이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너무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느낌 받으면. 그럼 상식상으로는 B, A, C가 맞아요. 근데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니냐면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요것만 해석하기에는 우리의 영어 실력으로는 이게 플러스였단 말이지. 낭비 발견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색깔 같은 문장과 문장 연결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A에서 만약에 마이너스를 뺐어요, 지금. 마이너스 연결되면 이게 플러스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헷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해석이 똑바로 한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 읽은 거예요. 이어지는 문장 같으니까, 우리 배웠으니까. 뒤에 읽어볼까요? 이 낭비를 발견한다는 게 없던 낭비를 찾아낸 건가? 아니면 낭비 자체가 되는 건가? 확실하지 않은 게 뒤를 볼게요. 이 검사 프로세스, 이 과정은요, 자체로요, 가치를 더한 게 아니래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즉, 사실 이것은요, 또 다른 형태의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이 검사라고 하는 게 낭비가 된다는 거니까 검사를 하면은 그것이 낭비가 된다는 거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지. 우리 스타일대로 검사하면 낭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상식대로 하면 안 돼요. 이어지는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둘 중에 골라야 돼요. 뭐가 더 일반론이에요? C예요, A예요? C죠. 왜요? 네, A는 예시니까. 됐어요. 여기는 되게 큰 뜬구름, 이게 막 큰 그림처럼 잡잖아요. 이렇게 막. 이 검사라는 얘기 나오고 낭비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어떤 추가 설명을 이거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잘 보세요. 마지막 볼게요.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낭비는요, 다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층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읽혀져야 되고, 행해져야 되고, 반응되어져야 되고, 이게 다층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확실하게 답을 뺄 수 있죠. BCA라고. 이해됐습니까? 답은 3번이에요. 됐어요? 네. 물론 제가 이제 풀이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걸 가정하고 제가 어려웠던 부분 가정해서 제가 해설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단점이 여러분들의 답에 대한 근거와 저의 답에 대한 근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답에 대한 근거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고 답에 대한 근거 발견하셨으면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제 걸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까? 근데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서 합당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후에 이게 같이 나올 수 이런 것들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1번 드릴 테니까 오른쪽 해석해 주세요. 시작. 됐죠? 보세요. 문장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 그 복습 테스트 때는 해석을 3개 낼까 고민 중이에요. 원래 2개만 내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여기에도 이런 게 있어요.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런 문제 푸실 때 이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대표적으로 얘 때문이에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죠, 이거? 부사용법이죠. 뭐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배웠던 건데 이게 길어져 문장.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검사의 어떤 낭비를요. 그 검사의 낭비를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해석하시고, 자, 모든 사람들은요 활동해야만 한다. 새로운 일련의 어떤 규칙으로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해석했죠. 그 다음 여기도 문장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주어는 없어. 명령문이야. 그래서 되게 짧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오브의 목적어가요 겁나 길어요. 지금 다 목적어야 이게. 엔드도 물론 붙었고 관계대명사도 붙었지만 일단은 목적어예요. 그래서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요 여기만 여러분들 시간 내서 잘 해석해 보시면은 또 영어 실력이 증가할 수 있다 보실 수 있고, 해석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라. 시간과 노력을 이라고 해놓고 익스펜디드가 꾸며주는 겁니다. 소비되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는 시간과 노력.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뭘 수행하냐면 검사를. 그리고 뒤에 봤더니 명사가 떡하니 나와요. 명사를 어디다 붙여야 될까라고 했더니 저는 여기를 1번으로 두고 여기를 2번으로 뒀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의 수도 되게 이 검사가 불필요한 과정을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도 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번, 2번 뒀고, 자, 이 검사의 수, 정확히 말하면 검사 리포트죠? 검사 보고서의 수. 어떤 보고서냐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기서 그들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혹시 이거 더 어로 바꾸면 뜻 뭔지 아세요? number of? 많은. 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알았죠? 네, 다음. 34번. 네, 요 지문은요, 어려워요. 네.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소재 자체를 이해하는 자체가 지금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꼭, 이런 문제 풀 때는요, 6월에 이런 게 나오면 넘어가세요, 그냥. 여러분, 넘어가면 1등급이 나와요. 못 넘어가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돌아오세요, 꼭. 네. 네네네네. 껐다가 다시 킬게요. 더우시면 또 얘기해주세요. 자, 그리고 살짝 더운 게 좋습니다. 냉방병 걸리면 일주일 가요. 일주일 동안 화장실 전전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네. 여름에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냉방병.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아파요. 화장실 계속 갔다 배 아프고 계속 갔다 공부 안 돼요. 성적이 어떻게 돼요? 팍 추락해.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옷 같은 거 입고 다녀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다음. 자, 34번을 볼 건데요. 겁나게 있네 진짜. 두 문장 다행이네요. 네, 한 문장인 줄 알았어요. 자, 볼게요 한번.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는데요. times 다음에 when 나오면 when은 뭐죠? 관계 부사예요. 그냥 이거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쓸 때가 있다. 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근데 being 비슷하면요. 여러분들 100% 저까지 다 포함해서 다 방문되어진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비슷의 뜻이요. 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벌하다. 처벌할 때 벌하는 거 있잖아요. 정의, 집행 이런 거 있잖아요. 원펀맨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행되어진 이 벌해지는 정의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솔직히 풀 때는 이렇게 방문되어진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자, 매우 특권이 있는 사람들 또는 매우 강력한 사람들. 제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태영? 제가 이거를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를 아세요? 혹시 아세요? 네, 더가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있으면은 복수 보통명사라고 해가지고요. 강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 또는 특권을 많이 가진 사람들. 자, 뭐보다? 되는 것보다. 더 잘 살게 스스로 더 잘 살게 되는 것보다 특권이 많고 강력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지는 정의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시기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건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경호당 경호시킬 거예요. 건이? 3? 네. 경호,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잘 사는 애들 벌하는 게 중요하다. 전자, 후자? 알았어요. 좋은. 전자, 후자? 잘 사는 거.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잘 사는 새끼들한테 정의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후자예요. 됐어요? 잘 사는 놈. 다시 쓸게요. 요렇게 요게 플러스죠, 요게. 요렇게 해석이 안 되시면요. 이 문장 날리시는 거예요. 네. 나머지 ABC로 뭐 끼워 맞추게 해야 돼요. 못 맞춰요. 네. 개빡셉니다, 이거. 다음. 자, following을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쓴 건 아니고 여기 나왔는데, following이 지금 분사구문인 거 아시겠어요? 분사구문 묶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제가 분사구문, 이 following이 나오면 선후관계 구분하는 거 아시죠? 그쵸? 즉, 선후관계를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지금 A라고 해볼게요. 얘가 지금 B예요. 요 BP. BP가 뭔지 몰라. 또는 요 BP가 하는 행동 자체가 B가 될 수 있어요. 다시 A에 따르면서 B하다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뭐가 선이에요? A가 선.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요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A가 선이에요? B가 선이에요? B가 선이죠, 그쵸? 뭐가 선이에요? C가 선이에요. 네. 모르시면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얘가 선이고요. 얘가 선이에요. 네. 해석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해석하려고 하면 머리 터집니다, 갑자기. 그냥 여기서 선에 있는 목적어가 수동태로 바뀔 때 주어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동태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I eat pie에서 pies are eaten by me 해도 뜻이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고 했던 게 뒤에 있다라고 한다면 수동태 바뀔 때 앞으로 온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선인 이유는 뭐예요? 얘 지금 주어 어디 있어요? 주어 밑에 있잖아요. 주어 같으니까 삭제해 주는 게 분사구문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주어 삭제됐기 때문에 여기에 BP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BP가 얘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따라가지는 이놈은 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후가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오일 스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일이 엎질러진 거. 유출사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출사고 후에 BP는 set about 하면은 뭐 시작하다. 뭘 시작했냐면요. 보상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어부에서 뭘 가지고 out of court settlement 하면요. 이게 무슨 뭐죠? 보조금이 합의금인가요? 네, 합의금. 그럼 누가 부자예요? 누가 특권 있는 애들이죠? 어부인가요? 얘죠.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돈으로 지금 갚으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정의 집행하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다시. 자, 지금 얘가 합의금 주는 애예요. 합의금. 보상한다고 했잖아요. 합의금을 주는 애들은 오일을 유출시킨 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돈으로 메꾸려고 하는 애들이죠. 합의금이라고 하는 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의 집행을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특권인에 대한 정의 집행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의 집행 하려는 애가 누구냐고요? 어부. 당한 애들은. 예. 됐어요? 지금 왜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하면 우리가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 토탈링은요, 이 분사구문인데요. 해석이 좀 어려워요. 총계가 어디에 이르는 이란 뜻이에요. 총계가 뭐뭐에 이르는. 자, 수십억 달러. 총계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으로 보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됐어요? 일반론에서 약간 이 세부론 살짝 들어간 느낌 좀 느끼시고 그 다음 볼게요. 자, viewed 하면요. 보여진 채로란 뜻이고 unkindly 하면은 친절하지 않게 또는 나쁘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이요. 나쁘게 보면 또는 나쁘게 보여진 채로 자, 이것은요. 복수, vengeance. 복수에 대한 요구래요. 합의금이 복수입니까? 합의금 준다는 게 복수,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비번 이어질까요? 안 이어지죠. 이해됐습니까? 보복은 뭔가 이거를 한 거에 대해서 되갚아주는 뭔가 페널티 같은 느낌인데 합의금 보상해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B는 안 되고. 찔러볼게요. 하지만 하나의 이 어떤 그 새우 생산자에게 요 지역의 새우 생산자에게 이 지역이죠. 이것은요.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만약에 주어진 문장에 연관이 된다면 보상금이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거는 직업이 뭘까요? 어부죠. 생산자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피셔 그쪽이 일로 연결되고 그리고 this가 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C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어질 수 있죠. C를 다 읽은 다음에 A와 B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자, 나는 원합니다. 요거 수거 표현이 저도 몰랐어요. 저 넘어갔어요. 이 법정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그냥 해석할 때 법정에서 나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요. 그들이 get off 하면 탈출하다예요. 자, 뭐와 함께 탈출하다? 단지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탈출할 수 있다면 다음, 그러면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요 정말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교훈을. 돈만 지불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요? 환경을 망가뜨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반성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으로 다 지불할 수 있다면? 반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얘네들 반성 없어. 반성 없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법정 가겠다. 근데 이 10번 맨 앞에 지금 이 벗이 있었고 벗 앞에 합의금이 있었죠? 이런 구조를 한번 이해해 주세요. 합의금 준다고 했고 하지만 반성 안 하니까 법정 가겠다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와 C를 봐야 돼요. 자, 다시 나쁘게 보면 이것은요 복수에 대한 보복에 대한 요구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A도 한번 볼게요. 요 뜻이요. 어느 방식으로든이란 뜻이에요. 이덜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돼요. 이덜 A or B 이렇게 나오잖아요. A든 B든 가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몇 가지 만약 C에서 A로 이어지면 C에는 몇 가지가 나온 겁니까 지금? 한 가지가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걸 이해하려면 여기 다 읽어봐야 돼요. 뭐와 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B와 A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B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 더 동정적으로 이것은 보여준다. 이 정의와 공정한 처벌의 원칙이요. 유효하다고. 경제 안에서도 유효하다고. 뭐만큼?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균형 잡혀질 수 없다. 돈만을 사용해서.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새우 생산자가 법정에 서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반성 안 해서. 그쵸? 근데 그것이요. 어떻게 보여질 수 있어요? 보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개빡친 거죠. 그쵸? 내 새우 다 죽었는데 죽여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보복으로 보여줄 수 있어. 또는 정의, 공정한 처벌에 대한 어떤 요구일 수 있잖아요. 보복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돈으로만 다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보복은 아니잖아요. 그쵸? 보복은 이거지.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좀 더 넓은 개념, 더 좋은 개념이죠. 정의 구현인지, 보복인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인지가 되면은 네,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은 CBA입니다. CBA. 마지막 해석해 볼게요. 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어떤 어부는요, 표현할 것이다.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거냐면, 합리주의자의 관점, 경제의 합리주의자적 관점에 의해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을 표현할 것이다. 여러분, 보복, 경제적 원리로 이해됩니까? 돈을 겁나 받을 수 있는, 수십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이해됩니까? 또는 정의구현, 또는 어떤 공정한 처벌, 이게 경제적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한낱 새우잡이가 몇 조 이상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걸 안 받고 법정 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어려워요. 이쪽. 여기 겁나 해석이 어렵습니다. 여기만 해석 잘하면 오늘 또 해석력이 또 올라갈 겁니다. 볼게요. 자, 이것은 요구다. 자, 요구가 중요한데요. 대신 여기도 꾸며주고, 여기도 꾸며주고, 여기도 꾸며줘요. 뭐가 뭘 꾸며주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요구냐면요. 영국의 정치학 어떤 철학자가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해했던 요구래요. 뭔 헛소리야. 다음 볼게요. 이게 뭐냐면, 법의 힘이요. 적용되어져야만 한다. 모두에게 똑같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이해한 게 뭐냐면, 법이란 거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라는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부가 했던 요구가 그런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또, 하지만, 체크하고, 하지만 그게 뭐냐면요. 점점 더, 이게 테크노크라시라고 해가지고, 많은 권력이 과학기술 전문가에 집중되는, 이런 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 일단, 요런 거를 하는 계층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뭐 기술 전문가들, 뭐 이런 계층이요. often can't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understand가 숨어 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기술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라고 하는 거죠. 뭐가요? 법정에 서겠다. 이 요구가. 다시 이거 해줄게요. 다시. 자, 아까 전에 지금 보세요. 이것은 요구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요구가 뭐냐면 어부가 한 요구예요. 그렇죠? 무슨 요구냐 물어봤더니 이 학자, 이 사람이요. 이해했던 요구예요. 뭐라고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법의 힘이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이해한 그런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부가 법정에 서겠다는 거를 옆에서 홉스가 저건 말이지. 저건 하나의 요구야. 어떤 요구냐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거는 보복 같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 그런 요구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뒤에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술 전문가 계층은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얘는 아마도 뭔가 경제의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겠죠. 돈을 그렇게 많이 쳐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요 문장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답은 5번이고요. 1분 드릴 테니까 두 문장 해석해 주세요. 시작! 네, 소재도 어렵고 근거도 어려우니까 꼭 이거는 복습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요거 해석한 다음에 7분 쉬었다가 모의고사 하겠습니다. 네? 네. 프린트 해놓은 거 있어요. 네, 그거 드릴게요. 네, 그 해석 문제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저 이거 꼭 내고 싶어요. 첫 번째 거.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말해놓고 안 내야지 하는데 다음 주는 까먹어가지고 돼요. 제가 잘 알아요. 저 보세요. 볼게요. 자,
요구인데요. 어떤 요구냐면요. 그 뭐죠? 그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이해했던 요구죠. that은 요 that은 부연 설명이잖아요. 얘도 지금 요거예요. 다만 이 that은 이해했다 뒤에 목적 없으니까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고, 이 that은 뒤에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주어, 동사, 부사 완전하단 말이죠. 동격 대시. 동격 대, 그렇죠? 됐나요?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요거는 어떤 요구냐면 영국 철학자 이 토마스 홉스가 이해했던 요구고요. 어떤 요구냐면 법의 힘은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예요. 하지만 그 요구는요 똑같이 관계대명사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예요. 됐어요? 세 가지를 꾸며주는 거예요. 홉스가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했어. 하지만 얘네는 이해 못해. 그러한 요구. 됐습니까? 아주 웃기죠, 아주 이런 문장, 그렇죠? 다음 볼게요. 동조적으로 이것은 보여준다. 접속사죠, 그렇죠? 정의와 어떤 공정한 어떤 처벌의 원칙이요. 여기 as 보이시죠? 또 as 있죠. 이거 부사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명사예요. 지금 여러분 as 형용사, as 명사를 보고 계십니다. 해석이 명사만큼 형용사한이란 뜻이에요. 요거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는 해석이 쉬우니까 이게 분사구문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이제 문제는 없는데 이 as가 중요합니다. 딱 보시면 이제 해석이 왜 어려워지는지 느끼시면 돼요. as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딱 해석이 편한데 이렇게 부사구 하나 딱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멀어져서 잘 안 보여요. 볼게요, 이제. 자, 이것은 보여준다. 정의와 공정한 처벌의 원칙이요. 다른 곳, else는 다른 곳이에요. 그 밖에 다른 곳만큼이나 경제 안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됐죠? 네. 돈으로 다 갚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균형을 잡힐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돈만 사용해서. 돈만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합의금으로 다 때려 박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다. 그런 것은 이 어떤 그런 정의와 어떤 처벌이요. 다른 곳에서만큼 여기서도 타당하다,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됐죠? 자, 7분간 쉬었다가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요. 모의고사 프린트 없으신 분 받아가시는데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에 좀 풀어주세요. 자, 오늘 할 번호는요. 28번, 33번, 37, 38, 39. 네, 28, 33, 37, 89. 28, 33, 37, 89.